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또 주말에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는 주식 챔피언 주식 상담소 시간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1부는 저희가 방송국 사정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재방송으로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연의 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지난주께 나갔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에 또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생방송입니다. 지금이 생방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전화를 주시거나 또 문자 상담을 통해서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종목 고민들을 다 해결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02-2638-3985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고민들 여러분들 고민들을요 속 시원하게 날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샵 3989번으로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에 문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되겠고요. 1부에 재방송이 나갔다 보니 2부에 여러분들 지금 상담이 많이 밀려있겠죠. 오늘은 제가 좀 속도를 내가지고 많은 분들 상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번 주 강연에도 막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고지가 나가겠죠. 이번 주 강연에도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길 바라면서 아까 지난주 강연장 보면서 창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번 주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려 볼 테니까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번 주에 대한 시황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려 놓고 상담을 바로 출발해 볼까 싶은데요. 상담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황도 좀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역시나 주말 되면 뭐부터 봐야 된다고 했죠? 다우존스 지수 해외부터 먼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다우로 가봅시다.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34,000포인트를 좀 넘어가면서 양봉으로 쫙쫙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시장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은 반등이 나갈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제 좀 기술주들이 좀 많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기술주가 좀 많다 보니까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이나도 중요한데 다우존스는 사실 조금은 약한 흐름을 보여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봉 길이가 좀 짧았죠. 양봉의 길이가. 근데 지금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양봉의 길이가 조금 더 깁니다. 그러니까 위로 좀 더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등이 좀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코스피라던가 코스닥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2,300포인트가 지지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뭐 계속해서 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다음 방송에서도 계속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2,300포인트 여기가 사실 조정이 들어갔을 때 이 정도까지 조정 들어가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최근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힘들다, 괴롭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2,300포인트까지 내려갔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빠진 거 아닌가? 조정이 들어갔을 때 이 정도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 들어가는 폭으로서는 2,300이 딱 거의 끝자락쯤 되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 그림이 앞으로 엄청 유지가 될 것인가라는 것은요. 조금 미지수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외바닥이라고 표현을 하고 쌍바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외바닥은 하나의 바닥이겠죠. 이렇게 한 번 반등이 나오는 것을 외바닥이라고 부르고요. 한 번 더 바닥을 만들 때 우리는 쌍바닥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의 이제 주식 시장을 쫙 쭉 돌이켜 보시게 되면요. 외바닥으로 만들어져서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을 보통은 한 10번 중에 한 두세 번도 안 돼요. 한두 번, 한두 번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쌍바닥을 그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엔요. 거의 10번 중에 7, 8번을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반등 나가는 걸 보면서 내가 지금 추가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놓친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내가 추가 매수를 따라 붙어가지고 내가 지금 매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야, 멘토님 지금 보니까 2,300이 만약에 진짜로 바닥이었다면 오늘이라도 내가 추가 매수하고 다음 주라도 바로 추가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10번 중에 7, 8번 어떻게 된다고 했죠?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졌을 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어찌됐든 이번 조정을요. 그냥 멍하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가지고 신규 매수가 들어가든 추가 매수가 들어가든 어찌됐든 이 타이밍은 주가가 굉장히 할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의 타이밍,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 타이밍은 언제다? 한 번 더 빠졌을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반등이 나가고 있는데 요 반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서 지난 전고점 막 950포인트를 뚫고 올라간다거나 이런 일들은 드문 일입니다. 뭐 없다는 건 아니지만 드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쯤 올라가게 되었을 때 아마 다음 주 한 화수요일쯤 고점을 만들고 빠질 가능성이 전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한 800포인트 언저리부터 이렇게 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저점이 조금 더 깊을 수도 있고요. 지난 전저점보다 조금 더 깊을
싶을 수도 있고 요 전저점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돼서 보면서 대응하면 되겠죠. 어찌됐든 빠졌을 때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빠졌을 때 매수할 수 있도록 기다려보는 게 좋다. 그것은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다다음 주가 될 수도 있겠죠. 보통 여기서 쌍바닥 만드는 구간은요. 길면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11월 중에는 우리에게 매수의 기회. 저는 10월이라고 생각했는데 10월은 매수의 타이밍으로 가까이 접근을 했고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은 정작 11월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하면요. 뭐 물론 이 자리가 지금 산다고 해도 나쁠 건 없어요. 어차피 빠졌다 올라가든 이래 올라가든 저래 올라가든 올라는 갈 것 같다는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추가 매수했는데 다음 주가 만약에 흘러내리기 시작하거나 한 2주 뒤부터 이렇게 쌍바닥 만들러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아, 괜히 사가지고 내가 추가 매수한 돈까지 물려버렸네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인드와 나의 멘탈이 흔들어지지 않게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서두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참을성을 조금 여러분들이 발휘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수와 시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업종이나 업황은 개별 종목 테마로 지금 할인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사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내 기업이 그래도 추가 매수 가능한 기업인지 아닌지도 잘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업종 중에서도 뭐 아무 종목이나 다 올라가겠지만 뭐 100%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3% 올라가는 종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100% 올라가는 종목을 우리가 추가 매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죠. 뭐 그걸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는 것보다는 제가 봐드리는 게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과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강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토요일이죠. 토요일과 일요일 저희가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디서 언제 어떻게 열리는지 좀 궁금하시죠? 그거를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요일 오후 1시에 저희가 부평으로 갑니다. 부평에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연을 할 거예요. 지금 이 방송 딱 끝나자마자 제가 1시에 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방송 끝나자마자 부평에 계시는 분들은 부평 세브웰 워크라고 하는 곳으로 오셔가지고요. 5층입니다. 5층에 오셔서 여러분들 강연을 좀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내일도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일요일 강연은요. 오후 1시에 제가 광명으로 갑니다. 광명 평생학습원 4층 배움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2023년 10월, 11월, 12월은요. 여러분들이 강연에 오실 때 생각을 좀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가게 되면 그 지역은 거의 올해 마지막 강연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강연을 다니다 보니까 전국을 거의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부평과 광명은요. 아마 마지막 강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할 건데 뭐 다음에 광명이나 부평을 가게 되면 내년 1월이나 2월쯤 되겠죠. 그때 돼서 2024년 전망 들어봐서 뭐 하겠습니까? 그때는 올해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강연에 참석을 하신다면은 역시 2024년 준비를 같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제가 빠르게 봐드리면서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마구마구 주세요. 제가 마구마구 상담해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면서 상담 진행해 봅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게 궁금하세요? LS 전선아시아 11,970원에 20%. LS 전선 아시아를 11,970원. 11,970원. 조금 가격을 지금 가격하고 그렇게까지 차이가 없는데 최근에 매수하신 네. 건가요? 네. 뭐 매수하신 이유는 있으세요? 그전에 한번 매매를 했고요. 네. 수익을 보고 나와서 지금 저걸 빠지지 않고 계속 지지를 하고 있어서 가지고 있는데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뭐 일단 지금 이런 자리는 우리가 단타를 했을 때 그렇게 뭐 나쁘다라고 할 만한 자리는 아니에요, 분명. 근데 네. 이거는 대응 전략을 잘 짜지 못한다면 물릴 수 있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약간 불변의 법칙이 뭐냐면요. 주가가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간다라는 그 법칙은요.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올라갔다라는 게 엄청 오랜 기간 올라가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가 빠지는 경우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기만 하면 일단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그러니까 올라오기만 하면 뭐가 됐든 간에 누가 눈을 딱 봤을 때 이건 올라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거기서부터는요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냥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간에 내려가 있는 상태가 되면은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은 시청자의 매수가가 까만 선이란 말이에요. 제가 까만 선을 옆으로 쫙 그어놨습니다. 근데 저 매수가를 떠나가지고 이 매수가까지 올 때까지의 주가 흐름은 올라왔나요? 내려갔나요? 올라왔어요. 올라왔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내려가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할 때 우리가 올라와서 버티니까 더 올라가겠지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올라와서 버티면 내려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전화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 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아, 그래서 전화 드렸다는 게 떳떳한 게 아니라 그래서 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좀 하지 마라. 이런 건 안 제가 좋다는 걸 월요일날 이걸 공부를 지금 가르치고 약손들을 있잖아요. 그냥 그죠? 하고 근데 종목 변경을 해버릴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는 게 시청자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방송 생활을 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남의 상담을 보면서 타인의 상담을 보면서도 배울 것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들은 올라왔을 때 횡보를 하고 밑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근데 뭐 무조건 빠지진 않아요. 버티다가 갑자기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 하면서 이렇게 계단식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의 장점은요. 갖고 있을 때 밑으로 만약에 밀려 내려간다 하더라도 손절을 짧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버티다가 조금 밀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빠지겠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도망가야지 하면서 발을 빼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물려있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횡보하고 있었을 때 저점 자리가 지금 한 11,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네. 저거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해야죠. 맞아요. 저거 무너지면 아래쪽으로 더 내려갈 위험이 생겨요. 네. 그럼 더 내려가는 걸 우리가 굳이 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손절하고 나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사거나 아니면 내려갔을 때 자리를 잡을 때 사는 게 제일 좋은데 LS 전선 아시아도 2차 전지 쪽으로 엮여 있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올라갈 기미가 저는 좀 보여요.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여기 11,000원짜리만 지켜진다면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온다든지 시세가 한번 나올 것 같다. 그때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고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건요. 내가 수익 봤던 종목을 또 들어가면 수익 안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LS 전선 아시아는 이제는 그만 좀 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11,000원 지켜주는 거 보고서 거의 깨지면 손절해야 깨지면 되겠네. 손절, 홀딩 저기 안 깨지면 일단 좀 더 지켜보면서 슈팅 나오는 걸 챙겨가지고 13,000원이든 14,000원이든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이야기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전자고요. LG전자고요. 매수가가 12만 5천 원이고요. 네, 한 20% 돼요. 12만 5천 원에 20%. 네. 일단 매수가가 뭐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은 참 어정쩡한 자리긴 해요. 뭐 이왕 살 거 우리가 좀 싸게 사면 좋긴 한데 뭐 우리가 맨날 싸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항상 주식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올라갈 때 안 사고 내려갔을 때 샀다면은 그래도 좀 덜 물리고 그리고 좀 더 싼 가격이지 않을까. 근데 시청자님도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2022년 이후로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위쪽으로 막 우상향하고 올라갔거든요, 주가가. 네. 거의 한 7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13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그거를 사버리니까 당연히 물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올라갈 때 사가지고 유리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내려갔을 때 사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지금 이거는 올라왔을 때 샀기 때문에 가격이 좀 어정쩡해졌다라는 거고요. 뭐 그래도 다행인 것은 LG전자가 실적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요 놈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최근에도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매출액도 지금 눈부시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2020년에 58조였는데 그죠? 지금은 84조인가요? 지금 이건 제가 네. 환산을 잘 못하겠네. 8조인가요?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네. 지금 그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지금 매출도 엄청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요.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 가치는 정말로 내재적으로 봤을 땐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회사 가치는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안 가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결국 따라가요. 대신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얘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내려와 있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자리 10만 원짜리가 조금 이렇게 버텨주기만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우상향으로 다시 전환되면서 아마 14, 5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얘가 여기서 저점이 무너진다면 아마 8만 원대죠. 지난 전저점까지 내려갔다가 쌍바닥 그리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아, 네. 근데 그렇게 올라가든 저렇게 올라가든 어찌됐든 내려갔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일왕이면은 올라갔을 때 사지 말고 내려갔을 때 사면은 어찌됐든 기다리는 기간이 조금 덜 물려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음에 하시길 바라겠고 지금은 우리가 결국 여기 쌍바닥을 만약 그리게 된다라고 하면요. 8만 원짜리쯤에서 추가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추가 매수를 고민한다면. 네. 그래서 8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여기 10만 원짜리가 지지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주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나가면 굳이 추가 매수를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왜냐하면 해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 매수했는데 나 여기서 지지를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추가 매수해야지라고 했는데 만약에 8만 원까지 떨어지면 고통스러울까요? 즐거울까요? 아, 그러니까 8만 원까지 힘들겠죠. 떨어질 위험이 있는데 왜 여기서부터 추가 매수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1차 매수를 안 했다면 만약에 시청자님 지금 LG전자 안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멘토님 저 오늘 LG전자 사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다음 주에 사도 될까요? 라고 했으면 저는 사라고 했을 것 같아요. 1차 아, 네. 매수가 10만 원이니까. 근데 지금 1차 매수를 12만 5천에 샀잖아요. 네. 그러면 2차 매수를 8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하는 게 좋지. 지금 여기서 하게 되면 3차 매수까지 할 겁니까? 4차 매수 하실 거예요? 내려갈 때마다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자원, 나의 현금을 최대한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잘 써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8만 원까지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추가 매수 고민하실 거면은 최대한 8만 원에 가깝게 매수하시는 게 좋고 지금 이 10만 원대까지 해서 반등이 나간다면 추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LG전자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저기 좀 엮여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좀 긴 시간을 가져가시면서 10한 5, 6만 원대까지 간다고 보거든요. 대신에 아,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한 초중순까지 가져가시면서 상승의 힘을 보고 만약에 얘가 변수가 뭐냐면 13만 원을 뚫지 못하면 14, 5만 원은 꿈깨야 돼요. 그러면 네. 13만 원짜리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 안 했는데 13만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빠르게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네. 매도했다가 다시 떨어졌을 때 싸게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주면은 추가 매수 안 한 돈으로 14, 5만 원까지 노리시면 되고요. 8만 원까지 떨어지면 정말 좋은 게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춰놓고 13만 원까지만 올라가도 내가 수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 네. 8만 원까지 떨어지면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이득이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수마시스인데요. 휴마시스고요. 예, 예. 그게 8월 초에 네, 21,150원에 사가지고 2,150원. 3,050원에 내가 30% 팔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그래 요번에 2,220원에 사가지고 네. 지금 15% 사갖고 있는데 네. 그 왜 팔아야 되는 건지 더 좀 사도 되겠는지. 주식 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이거 며칠 안 됐죠? 아니요, 주식을 하신지. 한지요? 네, 경력이요. 한 1년 조금 한 넘었어요. 1년 조금 남았어요. 예. 제가 보기에 지금 네. 시청자님이 이렇게 매매를 계속해 나가신다면요, 네. 정말로 이렇게 돌려 말하지 않고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패가망신이라는 단어가 다가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충격적인 느낌이죠. 아니 사람한테 어떻게 패가망신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주식은 약간 충격요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돈을 날려 먹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말 듣는 게 낫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돈을 다 날려 먹는 것보다야
이런 말 듣고 그냥 내가 그걸 좀 방어할 수 있다면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은요, 사람들이 너무 달콤한 환상에 젖어 있고 수익을 막 쫓아다니고 수익에 눈이 멀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위험에 놓여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크게 다쳐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따뜻한 말과 위로와 뭔가 환상이라든가 희망을 품게 만들어 드리는 뭐 어떤 그런 대화들보다는 안 좋게끔 이야기해서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한때 수익을 냈다라고 해서 또 들어갔는데 지금 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지니까 불안하잖아요. 그죠? 예, 예. 이거는 과거에 8월 달에 사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이 났을 때 내가 왜 저기 사가지고 왜 수익이 났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한때 수익을 냈던 종목이니까 만만해진 겁니다. 다른 기업들보다는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이런 다른 기업들보다는 여타 기업들보다는 그래 휴마시스 내가 한번 수익 냈는데 뭐 내 발밑이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들어갔는데 발밑인 줄 알았는데 얘가 어때요? 저번에 사가지고 바로 수익 났는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질질질질 빠지니까는 니 뭐지 변했나? 아닌가? 아씨 내가 잘못했나? 아씨 내가 지금 니한테 괜히 까불었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투자 방식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왜 매매를 해서 왜 수익이 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지점과 그 자리를 다시 들어가는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휴마시스는 과거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청자님이 휴마시스로 수익 났던 것은 8월이었기 때문에 수익 나는 거지 지금 10월이라서 수익 날 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8월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다른 종목을 골랐어야 되는데 내가 한번 수익 내니까 만만하고 요 종목으로 내가 수익 또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업신여기게 되고 자만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잘못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도 내가 8월에 사가지고 수익을 났는데 좀만 기다리면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1,000원이 돼도 기다리면 올라오지 않을까? 그때 팔았어야 됐나? 이러면서 후회만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냈던 종목은 제가 다시 들어가지 마라라고 하는 게 수익 난 종목은요 1년 동안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안 봐야 돼요. 내가 샀던 가격 이하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안 봐야 돼요. 내가 이 종목을 온전히 다시 공략해서 다시 새 마음 새 뜻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내가 업신여기지 않게끔 자만하지 않을 정도가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휴마시스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지금 당장은 올라가기가 조금 버거워 보여요. 힘이 좀 많이 빠져 있고 과거에 지금 슈팅이 한번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나쁘진 않았어요.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폐렴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어가지고 올라는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꿈틀꿈틀 거릴 가능성은 있으나 조금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일단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은 다행히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요게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사실 아래쪽으로 쭉 빠져가지고는 한 1,600원, 1,500원까지 서서히 빠질 겁니다. 진짜 피 마르듯이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얘가 폭락을 하고 빵빵 빠지는 종목이 아니라 느긋하게 빠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물려 계시지 마시고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서 저점 자리입니다. 최근에 저점이 최저가가 2,000원입니다. 그래서 2,000원이 무너진다면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을 좀 하셨다가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을 사시거나 아니면 이 종목을 재공략할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다시 재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만약 감사하고요. 2,000원이 지지가 된다면은 2,400~500원에서 2,800원까지 이렇게 튀어오를 힘은 있어요. 그래서 분할 매도를 통해 갖고 수익을 챙기시고 또 들어가야 될까요? 이제 안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야죠. 맞아요. 안 들어가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 여쭤보세요. 삼성전자를 작년에 제가 40%를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도 궁금하시겠지만은 계속 물려 있어요. 맞아요.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가 다른 분들도 지금 상담을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새치기예요. 아시겠죠? 지금 다른 분들 상담 한 분당 한 개씩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삼성전자 상담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때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단알 3,900원 10%. 3,900원에 10%. 10%요. 자, 일단 단알을 3,900원에 10%면 최근에 사셨네요. 네. 참 이게 좋다면 좋고 안 좋다고 안 좋다면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장기 투자로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요.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점이에요.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까만 선이거든요. 차트로 보시면은. 네. 예, 지금 제 오른쪽 여기 보시면 어때요? 지금 손가락 끝에 보이세요? 네, 보여요. 예, 까만 선으로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거 보니까 어때요? 비싼 가격 같나요? 싼 가격 같나요?
싼 가격. 네, 싼 가격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사가지고 장기로 들고 가겠다라고 하면요. 일반적인 적금보다 웬만한 부동산보다 나아요. 장기로 가져갈 거면. 근데 단기적으로 볼게요. 단기적으로 볼 거면 이제 차트를 이렇게 크게 보면 안 되겠죠. 좀 짧게 이렇게 세밀하게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확대를 살살살살 해보니까는 어때요? 까마선이 위쪽인가요? 아래쪽인가요? 위쪽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단타로 치겠다라고 내가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물릴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나 한 달 뒤에 수익 보고 싶은데 보름 뒤에 수익 보고 싶은데 하면은 물려가지고 왜 이래 됐지 이렇게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이 가격이나 저 가격이나 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 땅을 우리가 강남 개발하기 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막 1960년대 70년대 되면 어때요? 평당 몇천 원밖에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그 논밭이었으니까. 근데 그 몇천 원에서도 6천 원이 있고 7천 원이 있고 만 원이 있고 3천 원이 있단 말이에요. 네. 평당 만 원에 비해서 3천 원은 70%나 빠진 거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만 내가 이걸 장기로 들고 와서 개발이 됐을 때 평당 막 몇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걸 생각하면 어때요? 만 원이나 7천 원이나 어때요? 비슷해요. 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단알을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내가 1년, 2년, 3년 장기로 가져가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매수가에 사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 뭐 한 달 뒤에 뭐 장기로 뭐 한 일주일 뒤에 뭐 잠깐 바로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라오니까 샀는데요. 이러면은 제가 보기에 이거 지금 좀 약간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장기 투자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장기 투자하기에는 괜찮은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단알이 어떤 기업인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네, 비트코인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비트코인하고 연결돼 있어요? 또 제가 모르던 정보네요. 토큰 ST, 토큰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전혀 몰랐던 내용이네요. 자, 어쨌든 뭐 그쪽으로 연결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쪽보다는 전자결제. 그렇죠. 전자결제. 우리 네. 그 한 번씩 쇼핑몰에서 뭐 쇼핑하거나 할 때 뭐 인증번호 좀 네. 해주세요 하는 거 보면 다날 주식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다날에서 우리 인증번호 날라와가지고 뭐 결제 이렇게 네. 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게 있어요. 한국신용정보랑 뭐 다날이랑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날을 좀 많이 써요. 그래서 네. 다날은 모바일 뭐 휴대폰 결제 서비스부터 해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회사하고 좀 이렇게 양대 산맥이 KG 모빌리언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쪽이 지금 거의 뭐 양대 산맥이 되어버려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 전자결제 산업은 점점 커질까요? 아니면 앞으로 전부 다 이제 현금 쓰는 시대가 올까요? 점점 커질 것 같아요. 점점 커질 것 같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매출도 점점 성장을 하고 있어요. 2019년에 1,900억이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 쿠팡부터 해가지고 물류 서비스, 전자결제 이런 것들 많이 쓰시다 보니까는 막 3천억까지 막 올라가 있고 2021년에는 막 진짜로 매출이 막 2,800억까지 올라갔었어요. 거의. 네.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점점 성장 중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뭐 물론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공격적인 일을 마케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좀 독점을 하고 싶고 점유를 하고 싶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자는 좀 나더라도요. 앞으로 성장성을 본다면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로 본다면은 저는 이 종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100% 이상이라고 봐요. 장기로 본다면. 그러니까 2배 이상은 저는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력도 너무 좋아가지고 올라갈 때 한 1년 동안 주가 움직임이 한 번도 없다가 갑자기 올라갈 때는 한 달 만에 2배까지 올라가는 종목. 그런 종목이에요.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그냥 사실 이거는 그냥 묻어두면 들고 되겠네. 가는 게 가장 좋고 한 6, 7천 원까지 목표를 잡고 가는 게 좋고요. 그렇게 봤을 때 매수가가 높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져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단기적으로 빠질 겁니다. 이렇게 한 단기 급등이 나오면요. 보통은 빠져가지고 다시 원상대로 돌아가요. 3,200원대까지 또 빠집니다. 그러면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한 20% 정도 물리게 될 테지만은 장기로 보면 그게 상관이 또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20% 물렸다고 고통받고 괴로워요가 아니라 저는 다른 종목 관심 가지지 마시고 단알 하나만 잘 만져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봐요. 대신에 길게 볼 거기 때문에 길게 볼 거면은 돈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100만 원 투자해놓고 우리가 3년 기다려서 2배 벌어봤자 100만 원이에요. 그죠? 네. 근데 내가 2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3년 기다려서 2배 벌면 어떨까요? 2천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비중 자체가. 그래서 장기로 가져갈 거면 비중을 늘려가는 게 좋은데 일반적인 자리 늘리지 마시고 주가가 빠지면 늘리세요. 그래서 지금은 3,000원대까지 혹여나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저는 비중을 지금 사신 비중만큼 조금 더 늘리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시장이 뭐 안 좋다거나 여러 가지 뭐 흔들림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한 2,500원대까지나 이렇게 슬슬 밀려 내려간다면 저는 비중을 한 40%까지 늘리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기서 좀 더 오래 머물면은 한 50%, 또 한 60%, 돈 생기면 조금씩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6, 7천 원 올라가게 되면은 매수가가 낮아져 있고 비중도 많으니까 수익도 그만큼 커지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단알 하나만 잘 키워도 10종목 안 부럽습니다. 그러면 3,000원 정도 내려가면 10% 정도 더 사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일단 1차 매수부터 1차 추가 매수부터 진행을 해가지고 한 2, 3차까지 생각을 해서 분할로 계속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아시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리드코프고요. 리드코프. 7,560원에 예. 30%입니다. 7,560원에 30%. 조금 리드- 오래됐어요. 리드코프 이거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금융 쪽 아닌가요? 금융 어떤 금융이죠? 뭐 제3 제3금융에서 얘들이 하는 업이 뭘까요? 대출해주고 그러니까 대출해주고. 사금융. 맞아요. 나쁘게 대출해주는 회사예요. 얘기하면? 대출해주는 회사. 그죠? 네. 대출해주는 회사가 지금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일까 아닐까를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 요즘에 금리가 좀 어때요? 높죠. 굉장히 높아요. 그 높아져 있다 보니까는 돈 빌리는 사람들이 돈을 갚기가 좀 수월할까요? 좀 안 수월할까요? 어떨까요? 어렵죠?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전에 1,000만 원 네. 빌렸을 때 2%면 20만 원만 1년에 20만 원만 갚으면 되니까 월로 따진다면 한 2만 원꼴로 내는 거였는데 지금 한 8%까지 올라가 있으면은 8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7, 8만 원 내야 되니까 돈 빌리는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빌리는데 그 돈 내기도 버거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자 갚기가 굉장히 버거워지겠죠.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요. 이 리드코프라고 하는 이 회사는요.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 할까요?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돈 빌려달라 할까요?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들이 좀 가겠죠. 신용이 좀 네. 잘 안 되니까 1금융 쪽에서 안 빌려지니까 네. 리드코프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은 지금 약간 경제적인 여건이 좋다는 겁니까? 안 좋다는 겁니까? 안 좋은 안 거죠. 좋은 상황에서 고금리에다가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까지 올라가 있지, 나갈 돈은 많지, 지출은 많은데 지금 돈은 수입은 잘 안 들어오지, 이러면 어떨까요? 돈 갚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면 얘 입장에선 돈을 빌려줘 놓고 돈을 회수하기가 쉬운 겁니까? 돈을 빌려줘 놓고 돈 떼기가 쉬운 겁니까 지금? 아, 예.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 회사한테는 지금 앞으로 긍정적인 날만, 앞으로 완전 장밋빛 인생만 남았을까요? 아니면은 돈 빌려준 거 지금 회수하기가 바쁠까요? 아, 점점 예, 힘든 그래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좀 낮아지면서 경제가 좀 풀리고 경제가 다시 활성화된다면은 저신용자들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벌어가지고 내가 비청산했어. 이제 난 새 출발할 거야라는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지금 경기가 내년도 안 좋을 것 같고 고금리가 내년도 계속 지속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신용자들이 지금 계속 돈 갚기가 점점 버거워지고 지금 벌써 1금융권에서도 그렇고 2금융권도 그렇고 3금융권까지 본다면요. 저축은행들과 이런 새마을금고, 리드코프와 같은 이런 대부업들은요. 지금 부실률과 채권 회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부실률이 엄청 올라가고 있거든요. 돈을 전부 다 회수를 못하고 있는 거죠. 1금융마저도 부실률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거꾸로 생각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리드코프는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기업일까요? 안 좋은 기업일까요? 예, 안 좋네. 맞아요. 지금은 조금 버거운 회사입니다. 그래서 2014년으로 가보게 되면은 보세요. 2009년에부터 해서 2014년까지는 얘가 1,000원대부터 해가지고 17,000원까지 17배나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2007년, 8년에 서브프라임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 경제가 위기가 와가지고 전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죠? 예. 근데 2009년부터 다시 그걸 회복시키면서 성장기가 오다 보니까 성장기에는 내가 돈 빌렸는데 너 돈 잘 벌어가지고 또 돈 갚아버리고 나 더 빌려야지 더 빌려야지 그리고 돈 잘 갚고 빌리고 잘 갚고 빌리고 잘 갚고 하니까 어때요? 이런 대부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부업을 정말로 투자하시겠다고 한다면 성장기에 투자해야 되는데 경제가 안 좋은 이 침체기에 투자하는 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 여기 어디에 샀던 간에 별로 좋은 자리는 아니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저점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단기 반등이 나오거나 슈팅 나올 때 비중을 줄여라고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점이 5,000원대를 이렇게 잡아놓고는 있거든요, 얘가. 네네. 그래서 5,000원대를 얘가 잘 잡아준다면은 최근에도 반등이 살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어떤 이슈든 간에 한 6,500원, 7,000원까지 한 번씩 이렇게 슈팅이 빵빵빵빵 나와준다면은 그 뉴스가 아마 좋다는 뉴스 때문에 올라오겠죠. 안 좋은데 급등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좋다는 이유로 급등이 나와준다면 그때 뭐 하는 게 좋을까요? 더 사야 될까요? 아니면 빨리 비중을 줄여가지고 나가는 게 좋을까요? 예, 저도 빨리 나가고 싶어요. 맞아요. 빨리 나가고 싶으면 그걸 행동을 옮기는 게 중요해요. 마음만 뭐 빨리 나가고 싶은데 저도 살 빼고 싶거든요. 마음만 살 빼고 싶으면 뭐합니까? 맨날 밤에 뭐 먹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만 나 살 빼고 싶어 이거 그냥 2, 3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만 탈출하고 싶어요. 기회를 좀 나가야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얘는 배당도 없는 건가요? 배당은 얘가 이제 영업이익이 있거나 돈이 남아 돌면 해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벌써 적자가 나기 시작을 했고 돈을 빌려준 걸 회수도 못 하고 있는데 그걸 나중에 얘들이 이제 손실로 다 상각 처리를 다 해야 돼요.
이 돈 채권을 보니까 내가 한 1,000억 정도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이번에 1,000억 벌었으니까 이거를 배당으로 나눠줄 게 아니라 저거 지금 몇 군데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배당률도 떨어지고 배당도 좀 잘 안 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걸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배당까지 받아면 내겠다 한다면 아마 주가 손실, 주가에서 손실 나는 게 엄청 클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슈팅 나올 때마다 정리하시고요. 아마 7,000원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데 그때 정리하시길 바라고 5,000원이 무너진다면은 그때는 손을 좀 다르게 써야 돼요. 그래서 5,000원 무너지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5,000원 무너지면 3, 4,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전략을 다시 짜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연회는요, 이번 주 토요일 이 방송이 끝나고입니다. 이 방송 딱 끝나자마자 제가 오후 1시에 부평으로 갈 겁니다. 부평 세브웰 워크라고 하는 곳에서 5층에서 여러분들 강연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2024년에 대한 전망을 준비를 같이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져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요일도 제가 광명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광명 평생학습원입니다. 4층 배움실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부평도 그렇고 광명도 그렇고 아마 올해에는 그 지역이 마지막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오셔서 연말 준비를 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반등도 좀 나가고 있는데요, 시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오셔가지고 재밌게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기 앞서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평과 광명에서 준비를 했고요. 부평, 광명 못 오시는 분들은 여의도도 있죠. 여의도의 김영구 멘토님하고 그리고 용산구에서도 이렇게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강연의 고지 잘 보시고 지역 잘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은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도 전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은지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바이오를 네. 사가지고 오래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2,000원 정도에 해서 지금 한 30% 가지고 있습니다. 32,000원에 30%면은 매수하신 지 얼마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그 팬데믹 근처에서 제가 좀 고점에 물려서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솔직히 이거는 지금 중간중간에 탈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불구하고 안 파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제 그게 국내 승인 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오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요? 뭐 이번에도 뭐 방송에 보니까 네. 그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뭐 이렇게 식약청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네. 아직도 허가가 안 나고 그래서 네. 이게 더 이상 가능성이 없나 싶어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무슨 치료제 이야기 하시는 거죠? 저 코로나 치료제 맞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요? 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코로나 걸린 적 있으세요? 2번 걸렸죠. 예. 치료제 드셨어요? 아니 먹지는 않았습니다. 주사만 맞았지. 주사는 뭐 맞으셨죠? 치료제? 그게 뭐였죠? 어쨌든 주사 맞았어요. 그 백신 말고요.
코로나 그거 걸렸을 때 말고 뭐 코로나 치료제가 정말 필요하던가요? 아니면 타이레놀 먹고 이렇게 좀 쉬니까 좀 괜찮던가요? 글쎄 저는 심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제가 너무 질문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나 코로나 치료제 필요해. 현대바이오 제발 좀 만들어줘.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타이레놀 하나 주이소 이런 느낌입니까? 타이레놀 주의서 이 느낌이죠. 그 현대 치료 이거 뭐 지금 뭐 만들어서 뭐 할 건데요, 이거 이제? 그런데 아니 이제 코로나 뭐 팬데믹 끝났고 아니 감기 걸리는 것처럼 그냥 뭐 코로나 걸려도 이제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 코로나 치료제 제발 승인 좀 놔줘.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상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왜냐하면 코로나가 그때 한참 유행했을 때 정말 무서웠잖아요. 전 국민들이 막 10만 명 확진자 막 늘어나고 있고 정말 병상도 없었고 갑자기 이렇게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와 이거 진짜 치료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코로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코로나에 대한 지식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걸려본 사람들이 감기랑은 좀 다르게 좀 아프긴 한데 참을만 하고 약 먹고 버티니까 뭐 한 2, 3일 있다가 좀 괜찮아지긴 하더라. 후유증이 조금 있긴 있지만 뭐 괜찮아지더라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도 그렇고 WHO에서도 그렇고 팬데믹 종료 선언해버리고 야 이제는 그냥 다 같이 그냥 뭐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냥 뭐 돌아다녀라 이래버리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왜 이거를 지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가져갑니까? 만약에 치료제가 만들어진다고 해갖고 치료제가 엄청나게 팔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이게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게 코로나 치료제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승인 난다고 해가지고 적자가 막 돌아설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매출이 엄청나게 지금 300억이었던 매출이 지금 79억까지 떨어져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이게 앞으로 네. 막 빵빵빵빵 매출도 성장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한 미련 때문에 주식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팔았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코로나 치료제가 승인 나면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사셨을 겁니다, 아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부터 물려있는 기간이 2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2년 기다린 동안 시청자님은 주변 실생활을 보니까 요즘 코로나가 분위기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네 라는 걸 스스로가 깨닫고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2년 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치료제 대박 나겠지, 주가가 올라가겠지 하는 그런 흐름에 갇혀 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코로나 치료제가 승인 났으면 빨리 승인 났으면 아우 좋았죠. 전 세계가 진짜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난리였는데 타이레놀도 약국에서 막 품절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치료제 승인 나왔다면은 사실 얘가 뭐 6만 원 뚫고 올라간다든지 8만 원까지 간다든지 이렇게 막 기염을 통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와가지고 저는 전 치료제 만들어진다고 해서 딱히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됐든 얘가 주가가 2만 5천 원대부터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그런 단기 횡보 자리예요. 횡보라고 있다는 네. 것은 2만 5천 원부터 4만 원까지 그냥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고 최근 제약 바이오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의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급등 나올 수 있습니다. 시청자님처럼 아마 이거 뭐 임상 승인 뭐 이런 승인에 대한 뉴스를 찾아보시는 분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식할 거면 뉴스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특히 네. 경제 관련 뉴스는 보더라도 종목 뉴스를 보게 되면 사랑에 빠지게 되고 미련을 가지게 되고 희망을 품게 돼요. 그러면 주가 자리에서 대응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4만 원짜리까지 올라간 게 3번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자님 3번 다 승인 나는 거 아닌가? 더 가는 거 아닌가? 안 팔아야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좀만 이렇게 옆에서 저처럼 직설적으로 해주는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그래 코로나 끝났는데 4만 원 올라왔으면 감지덕지지 하고 팔았을 건데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음번에 올라오게 되면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다행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제약 바이오가 분위기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떨어져도 다시 2만 5천까지 만약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때 저는 잘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매수가가 네. 그닥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반등 나갔을 때 수익 내고 정리할 수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만약에 4만 원짜리를 뚫게 된다면은 시청자님이 원했던 만큼 아마 5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요. 뚫지를 못하면 저기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4만 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잡고 매도하시는 게 좋고 이제 임상 승인이니 뭐니 이런 데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단기 상승 때, 단기 반등 때 나가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시청자의 비중이 30% 좀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만약에 3만 원짜리가 무너진다면 좀 억울하시고 아쉽겠지만 비중을 조금 줄여내시는 게 다음을 위한 대응책이 조금 수월해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명심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너무 이렇게 뉴스에 매혹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피코그램 6,000원에 20%요. 피코그램을 6,000원에 20%요. 네, 6,000원에 20%면은 가격이 제법
높은 가격이 돼버렸네요. 원래는 높은 가격이 네네. 아니었는데 그죠? 네. 일단 피코그램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음. 원전 뭐 오염수 음. 예전에 한 8,000원, 9,000원 요선에 그 많이 후쿠시마 좀 오염수 방류할 때요? 네네. 그때 음. 좀 수익 좀 봤고요. 오늘 제가 오늘 아마 그 주제가 그걸 것 같아요. 수익 봤던 종목 들어가면 패가 망신한다. 이거 지금 벌써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수익 봤던 종목은요. 네. 다시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해드렸지만 만만해져요. 내가 수익 봤던 종목이네. 만만해지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장난쳤는데 반응이 좀 어때요? 막 화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친구 있으면 어때요? 만만하네. 다음에 또 장난쳐야지 하면서 장난의 수위가 점점 너무 이렇게 커지다 보면 크게 싸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선이라는 걸 지켜줘야 되고 장난을 쳤을 때 이번에 받아준다면은 다음에도 그 정도만 한다든지 아니면 눈치껏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 업신여기고 만만하게 여기다 보면은 은연중에 이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까지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좀 큰 싸움을 번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주식도 내가 한때 수익을 냈던 종목을요. 객관적으로 계속 그때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다시 새 마음 새 뜻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수익을 냈던 종목이니까 또 떨어지면은 내가 이거 뭐 6,500원 사가지고 8,000원 올라갈 때 수익 냈으니까 또 떨어지면 또 사야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청자님이 매수하셨던 그 자리는요. 그 시기는 사실 그랬잖아요. 저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지금 방류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그때는 하기 전이라서 한다 안 한다 때문에 하면은 얘한테 뭔가 좀 정수기 필터도 하고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원전 해가지고 뭐 오염수도 정수를 하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중인데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진 건데 시청자님은 그 상황 달라진 걸 생각 안 하고 내가 6,500원 사갖고 8,000원 수익 나왔으니까 또 6,500원 또 사야지가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상황 판단을 안 하고 만만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종목은 원전 그게 아니어도 네. 뭐 정수기 필터 이런 쪽으로도 좀 회사는 괜찮다고 해서 저는 예. 많이 내려갔다고 생각해서 정수기 다시 필터 매집을 쪽으로 괜찮대요? 회사는 그래 음. 제가 데모를 봤는데 좀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예. 정수기 필터가 앞으로 아니. 발전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요? 뭐 정수기 필터가 이제 AI가 갑자기 삐리삐리하고 정수기를 내가 보니까 물을 이렇게 정화해줘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뭐 발전이 생길까요? 나노봇이 들어가가지고 로봇이 막 정수를 해줄까요? 뭐가 있는데요? 발전 가능성이. 정수기 필터 뭐 할 건데요? 이걸로. 앞으로 물이 오염이 많이 됐어. 아니 그러니까 그거 뭐 언제 이야기하려고? 2070년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먼 미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수기 필터 생각하실 거면 웅진 코에 사셨어야지. 그러니까 왜 갑자기 뭐 이런 피코거리? 그러니까 사고 나니까는 물려 있으니까는 좋은 것만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너무 그렇죠. 괴롭거든. 네, 맞아요. 내가 이거 물려 있는데 이거 지금 좋은 거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도 이거 좋다는 거 아닙니까? 정수기 필터. 이렇게 되는 건데 원전 관련 이야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던 거고 사실 이게 지금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보장은 사실은 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아까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수기 필터 쪽이라든가 오염 물질, 오염 물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뭐 물론 올라갈 수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된 다음에 지금 어떤 영향을 줄지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방사능이 잘 정리가 됐다, 정화가 잘 됐다, 큰 게 자연에 영향이 없다라고는 발표가 나오고 있지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내용이고 어떤 뉴스가 또 오염이 많이 됐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해산물에도 방사능이 뭐 검출이 됐더라. 이런 뉴스가 언젠가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 올라갈 수 있는데 뉴스만 본다 하더라도 그 방류했던 물이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몇 년 걸린대요? 거의 뭐 몇 년, 뭐 10년 이상 걸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아무도 10년 뒤를 몰라요. 보실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요. 지금 어쨌든 단기적으로 물려버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네. 보고 싶은 걸 보고 믿고 싶은 걸 믿고 싶어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행 중 이제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얘가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돈은 버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싼 종목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지금은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특히나 과거에 이렇게 과한 급등이 있었어요. 과한 급등 네, 이후에 네, 과한 급락이 나오고 급락 이후에 다시 올라가기가 좀 원래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만들어졌던 이슈가 어떻게 보면은 들고 있는 사람들에겐 탈출 기회였던 거고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좋은 자리는 절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거 이후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릴 거예요. 홀딩 의견 드리고 어떤 이유든 간에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가 조금 더 이야기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이슈로 한번 슈팅이 나오면은 저는 본전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진짜로 많이 내려가서 저기 아래쪽으로 3,500원까지 밀린다. 그러면 추가 매수 하시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장기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추가 매수요. 더 내려가면. 내려가면 하세요. 지금 하지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상담을 더 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못 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강연, 오프라인 강연부터 해서 또 온라인 강연 그리고 상담 시간까지 준비했으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저는 바로 부평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다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주식 챔피언, 주식 3당소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